자, 오늘 사고가 난 같은 여객기. 자, 이 여객기에는 과연 문제가 없는 걸까요? 혹시 정비 불량이 있었던 건 아닌지, 혹시 너무 과도하게 운행을 했던 것은 아닌지 등등의 의심을 갖는 분들도 계신데, 자, 오늘 사고가 난 같은 여객기를 불과 이틀 전에 탑승했던 승객을 오늘 채널A 취재진이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자꾸 비행기가 시동 꺼진 거 출발하기 전에 탑승할 때 자꾸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찝찝하죠? 시동이 몇 번이나 꺼졌던 거예요? 뭐 제가 느끼기엔 한 3번 정도 같은데 20번이나 비행기를 했죠. 별다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조윤선 차장. 네. 그 탑승객이 네. 정확하게 언제 어떤 항로를 통해서 비행기를 이용한 겁니까? 네, 12월 27일입니다. 방콕에서 무안으로 새벽 1시에 도착한 비행기인데요. 이 비행기가 오늘 참사가 일어난 같은 비행기입니다. 오늘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날도 이제 시동이 몇 차례 꺼지는 현상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3번 정도라고 앞서 들으셨다시피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앞서 제주항공 오늘 대표도 국토부도 계속해서 이 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항공의 브리핑에서는 기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고요. 예. 국토부에서는 따로 정비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는 못해서 기체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취지까지는 발언을 한 상태입니다. 예. 물론 저 탑승객의 일방적인 이제 주장입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학자님. 사고 기종은 보잉 737-800이라는 비행기입니다. 기체 등록번호도 있고요. 미국 보잉사이고 189좌석이니까 181명이 타고 있었던 이거는 거의 꽉 죠. 만석으로 해서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있었던 그 비행기인데, 네. 자, 기령이 15년. 그러니까 2009년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 총 100대 넘게 등록이 돼 있다면 굉장히 주력 항공기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보잉 737 기종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737-800을 제주항공에서는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오래된 737-300, 400, 500 시리즈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폭넓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 항공사들은 가장 최신 NG라고 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해당되는 737-800, 737-900이라는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어서 아주 최신의 기종으로서 안전은 검증이 되어 있는 기종이고, 기령 15년이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의미가 없고, 항공기의 기체 점검, 또 항공기의 엔진 점검을 주기적,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항공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예. 좀 전에 어떤 승객께서 느끼셨는데 예. 시동이 만약에 이제 3번이 꺼졌다라는 예. 것은 이제 뭐 비행 중인지 아니면 어느 상태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예. 운항 중에 항공기의 엔진이 꺼졌다 하면 이거는 정식으로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보고를 안 할 수 없는 항공기의 기록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아마 본인께서 좀 느낌상에 개인 느낌일 것이다.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충분히 사료됩니다. 예. 일단 보잉사 측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제주항공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리고 승객과 승무원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조사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인지 등등을 앞으로 우리나라 제주항공과 또 국토부와 함께 조사를 해봐야 하겠죠. 그런데요, 지금 학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기종은 그렇게 오래된 비행기도 아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많이 운행되는 그런 여객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기종은요, 과거 2002년에 똑같은 기종은 아닙니다만 이게
중국 동방항공에서 운영하던 비행기인데 추락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 이게 물론 많이 운행하는 비행기다 보면 다른 기종보다는 사고가 더 있을 수는 있겠죠. 어떻습니까? 이 기종이 정말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 시간이라든지 운항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적은 그런 이제 기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만큼 뭐 사고 횟수가 다른 기종에 비해서 많다 하더라도 전체 운행하는 대수 혹은 또 이 비행 거리 여러 가지 것들 아마도 사고율을 본다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검증이 된 그런 기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설명하신 대로 자체 결함, 비행기의 자체적인 결함 자체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륙 전에 여러 가지 안전 점검이나 체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대부분 항공기의 스케줄이 빠듯하고 또 자주 운행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러한 이제 점검이라든지 관리가 일부 소홀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니까요. 그러한 관점에서 기체 결함보다는 오히려 관리적인 측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학장님. 지금 현재 이 시각 현재 15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181명이 타고 있던 여객기였습니다. 2명만 구조가 된 상태. 그렇다면 이 사상자 규모가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역대 그 항공기 사고 중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이제 손을 꼽는다면 아주 되게 높은 수준의 큰 사고인 것으로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났던 항공기 사고가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비행기 네. 사고 중에 예, 그 인명 피해가 큰 축에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왜 그랬을까요? 사고의 원인은 뭐 저희가 좀 더 진중하게 정확한 조사 원인 분석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사고는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많이 발생을 한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이제 착륙 과정인데 네. 착륙이 이륙보다 더 위험합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요. 저희가 이제 운항 측면에서 그 크리티컬 11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륙의 3분, 접근 착륙의 8분. 그래서 이 11분이 가장 항공기의 변화, 즉 속도, 고도, 자세, 그다음에 외형 등등의 변화가 많은 집중된 시간이기 때문에요. 매우 조심스럽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이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이 가장 높습니다. 아침 시간대요? 아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건 상관없이 예. 이륙 그다음에 이륙 접근 착륙 예, 그 시간대에 사고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는 조종사가 가장 온 힘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조종을 하는 그 시간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온 집중을 하고 좀 더 순항 때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여러 가지 비행을 상태를 이제 모니터를 하는데요. 이륙 착륙 그 단계에서는 모든 크루들이 초긴장과 초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이 교수님. 오늘 저희가 이 비행기의 좌석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180명이 넘게 타고 있었던 비행기니까 세 줄로 있고 가운데 복도가 있는 저런 화면의 비행기입니다. 근데 지금 저 뒤쪽에 출구가 있고 그쪽에 계셨던 2명의 승객이 아닌 승무원이 어쨌든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좀 파악하기 좀 어려운데요. 사실 한편으로는 가장 끝쪽에 있었던 분이라든지 나름 특이한 어떤 이제 좌석장에 어떤 특이성이 있는 분들이 생존했다면 그러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분리된 부분의 꼬리 쪽이긴 합니다만 또 그렇다고 가장 후미 쪽에 있는 이런 위치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생존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동체가 이제 분리되고 충격이 이루어지면서 화재 폭발이 집중됐던 앞쪽 부분 또 이런 것들은 폭발에 의해서도 사실은 비행기 기체가 완전히 손상되고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생존 확률들은 훨씬 낮았을 것이다. 다만 이제 후미 쪽 부분에 직접적인 폭발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기체 자체가 아예 파괴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형체가 유지되는 꼬리 쪽 부분, 이쪽 부분이 앞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생존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라는 것들은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학장님 어떻습니까? 뒷부분이 보통 착륙이나 또 이륙 이런 등등 할 때 그나마 좌석이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항공기에는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편안한 좌석은 좀 더 안락한 좌석은 있어도 좀 더 안전한 좌석은 없습니다. 예. 모든 좌석은 동일한 안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우연이죠. 어떤 좌석에서 앉았는데 극적으로 이제 생존이 됐었다라는 것이 위치별로 다 케이스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항공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더 안전한 좌석은 없습니다. 예, 과거에 어떤 그 승객이 네. 비행기 문을 갑자기 열려고 그래서 네. 이제는 그 자리를 아무나 안 앉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한 사고 이전부터 해서요. 그러한 비상구 또는 이러한 쪽의 좌석은 그 항공사 또는 항공기에 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 아니면 경찰 공무원 뭐 이런 분들한테 좌석 배정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기적적으로 생존한 분들도 2분 계신데 다른 150여 명의 희생자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자, 오늘 제주항공이 사과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제주항공이 일단 사고 관련된 사고 개요 관련한 내용들은 설명합니다. 지금 뭐 국토부 발표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던 저희 대표의 어떤 발표로 가름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사고 수습 그리고 탑승자 지원을 위한 준비 상황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현장 대책 본부가 구성되어 있고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한 260명의 탑승자 가족 지원팀이 무안공항에 5시를 전후한 시간부터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견된 인원은 260명이고 탑승자 가족 지원팀이 응소를 하는 대로 계속해서 사고 현장으로 가족 지원을 위한 저희 직원들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탑승자 가족 지원팀 이외에 사고 조사 등을 위한 저희 조사팀이 별도로 이제 파견돼 가지고 국토부의 어떤 사고 조사 과정을 저희들이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서 지금 광주와 목포, 무안 등지에 객실을 확보해서 지금 사고 현장에 오고 계시는 탑승자 가족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항공기는 약 10억 달러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상 책임 보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희생자 지원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안공항은 1월 5일까지 공식적으로 공항이 폐쇄돼 있는 상황입니다. 무안공항을 통해 이미 해외로 출국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천 또는 부산을 통해서 귀국을 지원할 예정이고 오늘 이후에 또 저희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할 계획이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방법으로 뭐 여정을 변경하든 일정을 취소하든 그런 형태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저희들 준비한 탑승자 가족 지원에 대한 상황 말씀드렸고요. 이후에 추가로 준비되는 상황들은 별도의 브리핑 시간을 안내해서 정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네네. 태국 승객
네네. 저 탑승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탑승 사실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대사관을 통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입국을 원할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탑승자 가족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탑승자 가족들이 원할 경우 해외에서 지금 태국인 승객이 2분 탑승하고 계신데 해외에서 입국을 하는 경우든 아니면 각 지에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현장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네네. 인체 착륙을 할 때는 속도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왜 그는 빠른 속도를 내는지 또 이게 전기 불량인지 또 조종 불량인지 추정되는 부분은? 추정되는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전혀 없고요. 오늘 국토부 브리핑도 조금 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어떤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모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음성 기록 장치라든가 비행 기록 장치가 수거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이런 장치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고 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규명이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은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국토부 사고 조사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밝혀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고가 많이 터져서 외국 직원분들도 많이 이제 추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당장 내일 현장에 이제 투입돼 있는 직원분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운항 스케줄 등 이런 것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5일까지 공항이 폐쇄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식적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질문 주신 대로 무안발 어떤 스케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승객들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운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우리 구성원들의 심리 상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관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 놓치지 않고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2개만 더 받겠습니다. 네. 좀 환불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고 유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유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당 기체가 10억 달러 그러니까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부상자는 어떤 부상 치료라든가 또 희생자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험사와 협의해가지고 모자람이 없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불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고요. 아까 무안의 경우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승객들이 요청하는 경우 일정 변경 아니면 환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진행하겠습니다. 그 무안공항 주변에 새 금지 지역이 많던데 제주항공 이제 항공사 차원에서 소속 조종사들한테 조류 충돌 주의 같은 걸 안내한 전례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계절이 바뀌는 시기, 철새 이동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에는 꼭 무안공항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공항을 운항하는 우리 운항 승무원들한테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주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안공항뿐만이 아니고 이런 철새 이동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 가지고 공항 당국과도 정보 교환을 하고 승무원들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60명 정도 직원이 이제 5시 전에 도착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전에 시간대는 직원들이 아니 그 전에도 우리 현장 직원이라든가 우리 협력사 직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제주에서 이동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해가지고 사전에 공항에 미리 가 있었고요. 사실 본격적인 우리 탑승자 가족 지원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시가 조금 안 된 그런 시간에 현장에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근무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회사로 집결을 하고 그 집결한 인원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무안으로 저희 버스편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뭐 현장에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260명의 모든 직원이 현장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당시 관제 내용에 대한 좀 디테일을 좀 추가로 그런 정보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 관제 내용이라든가 교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음성 기록 장치 이 부분이 수거가 됐다고 하니까 여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는 사항들 조금 이제 규명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둘 다 부정했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그거는 사고 조사를 통해서 그때의 상황과 이유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기가 737-800 그 정도로 알려졌는데 네네, 맞습니다. 지금 제주항공 측에 연락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가 내용이 있나요?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아직 저도 지금 미처 파악은 못했는데 제작사와 제조사와 항공기 제조사와 저희가 긴밀히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나누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현장 사고 수습이 우선이고 아마 오늘 현장에서 지자체 등과 함께 시신 안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뭐 장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고 수습을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고 난 기체가 이틀 전에도 회항을 했다고 2022년 11월에도 회항을 했다는 그 회항은 뭐 항공기 이상이라든가 이런 이슈는 아니었고요. 당시 제주를 출발해서 중국 베이징 다신공항으로 가는 그 항공기였는데 기내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다시 인천으로 회항했던 그 상황입니다. 2022년 11월 사고. 그거와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에 공항에 ILS가 작동을 했나요? 그 공항 작동 정상 운영과는 전혀 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ILS 작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고 이틀 전에 시동 꺼진 현상이 있었다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까 저희 대표 브리핑 할 적에 그런 관련 질문을 주셨던 걸로 아는데 항공기 정비 이력과 어떤 모든 관련한 정보들은 저희들이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아까 사고조사위원회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정비했던 시기가 언젠가요? 네. 마지막으로 정비를 했던 시기가 언젠가요? 뭐 예정된 스케줄? 예, 브리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현선 차장, 네.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앞서 오후 2시에 있었던 브리핑, 제주공항의 브리핑은 대국민 사과였다면 이번에는 사고 수습 탑승자 지원 준비 상황을 대표가 직접 중점적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260여 명 정도의 탑승자 가족 지원팀이 5시 이후로 이 무안에 속속 도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광주나 목포의 객실을 확보해서 탑승자 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걸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항공기가 배당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인데 10억 달러 규모라고 하고요. 이 바탕으로 희생자 지원에 모자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이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항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같은 제주항공을 타고 해외로 이미 간 분들은 인천과 부산 공항을 통해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후에 제주항공으로 해외를 나갈 예정인 분들은 이용자가 원하는 수준에서 환불이든 일정 변경이든 불편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희생자 수습 방안, 지원 방안을 제주항공 관계자가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쨌든 생존 승무원 2명은 구조가 됐습니다. 30대와 20대 2명이 구조돼서 현재 한 명은 서울에 도착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고요. 한 명은 또 한 명도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객기 후미 비상구 인근에서 발생했는데 다행히 상태가 아주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까? 라고
구조대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비행기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뒤 폭발했다라는 승무원 B 씨의 증언도 있기 때문에 상태가 조금 뒤에 혹시 상태가 더 호전되면 증언, 진술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상태는 환자의 상태는 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고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중엔 특히나 가족 단위, 친구 단위, 회사 단위 이런 단체 여행객들이 많았습니다. 여행사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기편이었고 저희가 하드블록으로 좀 많이 한 건 사실이고요. 전라남 도에서 지원도 하는 정기편이고 또 제주항공 사이트에 띄워가지고 일부 제주항공에서 직접 판매도 하고 그랬어요. 예, 송 변호사님. 여기가 이제 전세기를 띄웠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패키지 여행 위주로 이제 모집된 승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단체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연말을 기념으로 하게 이제 저가 상품으로 프로모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블록으로 단체로 이제 전세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이제 이 승객들이 모집돼서 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보통 이제 해외여행 갈 때는 이 여행사도 끼고 저 여행사도 끼고 또 개인 여행객들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비행기는 아예 단체 손님을 다 받아서 그렇게 전세기를 띄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중소지방 여행사, 국내 여행사 두 곳이 주로 모객을 해서 이제 갔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런 만큼 이 가족 단위 그리고 연인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인 단위의 어떤 승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예.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가족들의 몇몇을 보면 이 성씨가 같은 가족 단위라던가 예. 또 10대 고등학생, 중학생 형제가 같이 타고 있었다던가 뭐 며느리와 같이 이제 부모님이 같이 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박 5일 일정으로 모객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고, 주된 지역지는 이제 광주, 전남 쪽에 이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예. 이 여행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3박 5일 참 짧았던 여행이었을 텐데 또 얼마나 가족들 또 친구들이 가서 즐거웠겠습니까?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또 새해를 맞고 있으니까 또 들뜬 마음에 돌아왔을 텐데 어쩌다 이런 큰 화를 겪게 됐을까요? 공항에선 가족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할 때는 친구도 봤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해보니까 아예 전화기 꺼져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손님이 전화한다고 전화를 몇 번이나 해봤거든요. 전화 안 받고 직장인이. 예, 조현선 차장. 네. 안타까운 가족들, 친구들 또 어디 공무원, 군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셨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사무관으로 승진했던 동기 모임인데 여성 간부 5명도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예. 나와 있습니다. 또 화순군청 전 현직 공무원 8명도 이 퇴직자 축하 동반 여행이었다고 하거든요. 앞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이 단체 단위로 하다 보니까 팔순 잔치부터 해서 뭐 수능을 끝난 고3 형제도 있었고요. 네, 직장 동료는 물론이고 이 중에는 2021년생까지도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참 안타까운 사연들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소식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현재 상황이 사상자 현황을 좀 집계를 해주시죠. 네, 일단 5시 26분 기준이고요. 사망자 전체 174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중에 남자가 80명, 여자 83명, 확인 불가 인원이 11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존 구조원은 승무원 2명으로 알려져 있고 한 분은 이대 목동병원에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른 여성 승무원도 목포중앙병원에서 이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 중이고 8시쯤에 도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기적적인 소식이 정말 제발 전해지기를 기대하면서 학자님,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을 좀 총정리하자면 결국 조류 충돌 경고가 관제탑에서 나갔고 긴급해서 다시 한번 부상을 해서 다시 한번 착륙하던 와중에 결국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았고 그래서 쭉 동체 착륙을 하던 도중에 벽과 충돌해서
180명이 넘는 현재 1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사고의 그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중하게 기다리고 또 국가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다행스럽게도 비행기록 장치랑 또 음성기록 장치가 수거됐다는 것은 아주 큰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의 아주 핵심적인 자료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저희가 기다리면서 돌아가신 고인들에 대한 애도를 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님.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겪어보는 큰 대형 참사입니다. 이런 아무래도 여객기 사고는 당연히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글쎄요, 뭐 여객기 사고 같은 경우는 그만큼 오랫동안 운행이 되면서 또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가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높은 노력, 또 높은 기술로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또 아무리 안전을 확보한다 해도 사실은 사고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 완벽하게 막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사고들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뭐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발생과 동시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서 재난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이제 비극적인 어떤 재난 상황을 뭐 이런 유가족의 슬픔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국민적 관심을 오히려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혹은 또 이런 것들을 특정한 이런 사람이라든지 특정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분히 다양한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는 노력들 또 그리고 또 유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와 관심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학자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사실 저 영상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CCTV도 나오고요. 또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전해지고요. 목격자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까지 정말 여과 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그런 참사를 보여드리지 않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상에서는요. 너무나 처참한 현장들이 너무나 쉽게 지금 구할 수 있어서 그걸 본 가족들은 물론이고요. 일반 시민들도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사고에 대한 그 자료들이 그 어떠한 여과 없이 유출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해석이 좀 더 비전문가적인 왜곡된 해석이 많이 발생이 되면은 이거는 어느 누구든 돌아가신 고인들에 대한 어떤 명예부터 해서 항공사 또 우리 국가에 아주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제를 해주시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고 조사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차분히 기다려주길 바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고 또 희생자 가족들이 한치의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잘 지원하고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속보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를 전해드리겠습니다.